반갑습니다. 셋단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것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76강 슬픔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글자는 총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셋단자의 주제는 슬픔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을 슬픔이라고 합니다. 여러 상황에서 슬픔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셋단자 176강에서는 여러 슬픔 중에서 7가지 슬픔을 선정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슬플 비자입니다. 슬플 비자는 슬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아니다라는 의미로서 부정을 표현하고 있는 아닐 비자와 마음으로 매하는 마음 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아닐 비자에 해당되는 서로 다른 손의 모양이 있습니다. 아닐 비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슬플 비자여서 슬플 비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아니다라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주로 벌어지는 왕따라는 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면서 따돌리는 것이죠. 간호사들에게도 태움이라는 괴롭힘이 있다고 합니다. 만만한 누구를 지목하여 그를 괴롭혀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는 아주 비열한 행태입니다. 그러다가 발각되면 그들만의 문화이고 관행이라면서 변명하기도 합니다. 쌍놈들에게나 통할 만한 아주 해교망측한 그런 규변인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악해서 틈만 주면 괴롭히고 따돌려서 힘들어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며 재미를 찾습니다. 이런 재미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태생부터 우리와 달랐다는 것이죠. 다른 종자라고 분류합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아닐 비자는 아무 공통점도 없는 아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이 슬플 비자가 표현하고 있는 슬픔인 것입니다. 슬플 비자는 아니다라고 할 때 느끼는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든 사람이 어느 날 어떤 사건을 통해 아니다라고 결정할 만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맞이하면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슬픔이 바로 슬플 비자입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애자도 슬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옷을 의미하면서 예복을 표현하고 있는 옷자와 입 중에서도 먹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입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애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옷자에 해당되는 옷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복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입구자에 해당되고 있는 먹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슬플 애자여서 슬플 애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좋은 옷을 입고 먹기만 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평생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노력을 한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때를 만나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인재들이 참 많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의외의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때를 잘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때를 잘 만난다는 것은 운이 좋다는 것과 같은 말인 것인데 운의 결정적인 요소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마지막에 기다리는 것은 필요한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좋은 옷, 즉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의 잔치에 초대가 되면 미리 준비한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이제 그 잔치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본인의 재능을 충분히 설명하면 나의 진가가 나타날 것이고 출세길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석한 나에게 단 한 번도 발현의 기회가 오지 않고 결국 잔치가 끝나버렸습니다. 털레털레 귀가하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슬픔입니다. 선비만 알 수 있는 그런 슬픔인 것이죠. 슬플 애자는 좋은 옷을 입고 먹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슬플 도자입니다. 슬플 도자도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높다라는 의미로서 성공을 표현하고 있는 높을 탁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도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을 탁자에 해당되는 성공한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슬플 도자여서 슬플 도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높은 곳을 바라보는 마음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 슬플 도자의 마음은 성공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한자를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사도세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선시대 영조임금의 아들로 세자에 책봉되었지만 부왕의 급박함과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가혹한 꾸중에 시달리다가 귀주에 갇히게 되고 결국 8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조임금은 세자의 죽음에 일말의 양심을 보이며 사도라는 시호를 내리게 됩니다. 슬픔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세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고도의 정치 행위로 높은 곳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일이라 규정하며 모두가 피해자라는 자기 합리화의 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복잡하고 책임자를 규정하기 어렵더라도 결국 가해한 사람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데 영조임금은 마치 자기도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함으로써 끝까지 비겁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고 있는 높을 탁자는 높다라는 의미로서 성공한 사람의 위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바라보는 아직 성공하지 못한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의 마음이 슬픔입니다. 슬플 도자는 성공한 자리, 즉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슬플 통자입니다. 슬플 통자도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알타라는 의미로서 장애를 표현하고 있는 알을 역자와 길을 의미하면서 여정을 표현하고 있는 길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통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알을 역자에 해당되는 장애물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철조망의 이미지인 것이죠. 또 길용자에 해당되고 있는 어디론가 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여정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같은 모양이 슬플 통자여서 슬플 통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여정에 장애가 생길 때 느끼는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슬픈 상황 중에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슬픈 것보다 더 슬픈 것은 드물 것입니다. 춥고 배고픈 것도 서럽고 슬프지만 몸이 아파서 괴로운 것에 비하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트 한자는 슬플 통자라고 읽기도 하고 아플 통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병들어 기댈 역자는 아픈 상황을 표현하는 부수로 사용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글자입니다. 병들면 정상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로나 여정을 의미하는 길용자에 장애를 의미하는 병들어 기댈 역자가 결합해서 슬플 통자는 가는 길에 장애가 발생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 길에 산사태가 나거나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슬퍼지는 마음이 바로 슬플 통자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발생해서 결혼식도 못하고 취업문도 좁아지고 초등학생들은 등교를 못하니 학력 격차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코로나가 장애가 되어 막힌 일로 인해서 슬픔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슬플 통자는 여정에 장애가 발생하여 생길 때 마음이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슬플 오자입니다. 슬플 오자도 슬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입을 의미하면서 소리를 강조하고 있는 입구자와 까마귀를 표현하고 있는 까마귀 오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오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입구자에 해당되는 입을 막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 오자에 해당되는 까마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슬플 오자여서 슬플 오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까마귀처럼 말 못하는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무슨 사정 때문에 말하지 못하여 속만 썩인다는 뜻으로서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면서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여기서 부수로 사용되는 까마귀 오자는 새 중에서 입안에 혀가 없는 새로서 까마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플 오자는 슬픔 중에서 까마귀처럼 말을 하지 못하여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플 오자는 입이 있어도 까마귀처럼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슬플 측자입니다. 슬플 측자는 슬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심자와 법을 의미하는 법칙 측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측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칙 측자에 해당되는 공정한 저울로서 법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겹친 모양이 슬플 측자여서 슬플 측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법에 저촉될 때의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 지은 상황을 보면 가해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람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저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잘못을 이미 저질러서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사람은 측은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환경이 열악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고 때문에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사형수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서의 안타까움을 동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의 심정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슬플 축자는 법에 저촉되어 법에 심판받는 사람을 보는 마음이 슬프다라고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전직 대통령이 오랜 수감생활로 초라한 늙은 노인의 모습을 보일 때 저분도 한때는 우리의 대통령이었는데 하며 측은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슬플 척자의 한 모습인 것이죠. 일곱 번째 관련자는 슬플 처자입니다. 슬플 처자도 슬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마음을 의미하는 마음 숫자와 아내를 의미하면서 동반자를 표현하고 있는 아내 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플 첫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마음 심자에 해당되는 마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첫자에 해당되는 두 부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아내를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슬플 첫자여서 슬플 첫자가 표현하는 그 슬픔은 아내에 대한 마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트 한자 155강에서 아내체에 관한 세트 한자를 공부했었습니다. 아내 첫자는 문서로 지아비와 연결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실질적으로도 한 몸이 되어 연결되었지만 법적으로도 연결되었다는 것으로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한평생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반쪽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에게는 거의 100% 나의 즐거움이 아내의 즐거움인 것이고 나의 고생이 아내의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내와 늙어가면서 느끼는 감정이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대부분 즐거움보다는 고생길로 도배되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나에게 와서 시들었으니 안쓰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슬픈 것입니다. 오죽하면 프랑스가 자랑하는 세계적 배우인 알랭 드롱이 자서전을 통해 그의 아내 나탈리 드롱이 젊은 시절에 최고의 미인이었지만 늙어서 소파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할머니 모습에서 더 없는 아름다움을 본다고 했겠습니까? 이제 자기 한 몸도 가누기 힘든 늙은 아내를 보면서 느끼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에 활기찬 그런 아름다움은 아닐 것입니다. 슬플 첫자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슬프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은 슬퍼서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슬픔은 하나가 아닌 것이죠. 슬플 첫자가 표현하는 이 슬픔은 다른 슬픔과는 결이 다른 그런 슬픔입니다. 오늘은 총 7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슬픔에 관한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는 끝글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한자에 한획한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식에 기반하여 이해하고 설명하는 한자, 세트 한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